안녕하세요, 핸델입니다. 제가 예전에 구면파의 진폭이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그 영상 끝부분에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정비례한다는 내용을 언급했었죠. 이번 시간에는 파동 에너지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역학적인 파동부터 보겠습니다. 용수철이 진동하는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.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보면 진폭 A에 대해서 이렇게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. 코사인파 모양. 자, 그럼 X는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각각 구해보는 겁니다.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말하자면 속도 제곱 함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저 X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. 코사인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오메가가 곱해지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. 자,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용수철 그 탄성 위치 에너지라는 게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. 우리의 x는 코사인파 모양이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오메가, m, k 이 세 변수 사이에 관계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F는 MA를 이용할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X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되죠. 그런데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KX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네요.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건 m분의 k입니다. 그러면 이제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직접 구하는 일만 남았죠.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. 그런데 m 오메가 제곱이 k이기 때문에
역학적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2분의 1 Ka 제곱이 돼요. 즉, 최종적인 결론은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이 용수철, 역학적인 파동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진폭의 제곱에 정비례합니다. 역학적 파동은 방금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전자기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네요. 전자기파는 어떨까요? 계산이 좀 길어서 여기서 직접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자기파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. 진폭 제곱에 그 파동 에너지가 비례해요. 이게 왜 그렇냐면 대학교 전자기학 수업을 듣게 되면 전기장에 의해서 운반되는 에너지, 그러니까 전기장 에너지죠. 이 전기장 에너지라는 게 전기장 크기의 제곱을 적분한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에너지 밀도가, 부피분의 에너지가 그게 전기장 제곱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장 에너지도 그 전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사인파다 그러면 이제 그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하겠죠, 물론. 이렇게 해서 전기장 에너지를 통해 전자기파 에너지도 예외 없이 진폭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최종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역학적 파동이 됐든 전자기파가 됐든 파동이라는 게 진폭의 제곱에 정비례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파동 에너지가 파동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